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여권 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장례 기간 동안 잠잠하던 논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공개 발언까지 더해지며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통합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합당 공론화를 공식화하며 당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권 초기 섣부른 합당은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당권 대권을 겨냥한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도 국정 뒷받침이 우선이라며 합당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문정복 최고위원은 대표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냐며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내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도 합당 미략설과 색깔론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의 정체성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합당 논의가 여권 내 분열로 이어질 경우 국정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하입니다.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애도 기간이 끝나자 민주당 내분 또한 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사실 예상되었던 일이죠. 이해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갈등이 수면 아래로 잠시 잠복했을 뿐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상 합당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정청래 대표가 물러설까요? 관련해서 민주당의 두 현직 의원 모셨습니다. 양분한 의원, 이건태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최고위에서부터 서로 간의 날선 공방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상당히 수위를 가리지 않는 격한 말들이 오갔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다들 참전하는 분위기입니다. 초선 의원들도 지금 바쁘게 움직이셨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합당에 대한 시기와 방식, 절차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 합당에 대한 본격적인 찬반 논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얽혀졌는데 지금 이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초선원들이 전체 모임을 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어저께 제주도에 가서 대통령님 사건 공소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 의원 세 분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 시간에. 네네. 참여를 못했는데 초선 의원 방에 저는 제 입장을 이 합당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을 썼고 또 페이스북에도 미리 썼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간사격인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4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했고 17분이 위임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여한 분 중에 한 3분 정도만 합당이 논의 진독을 빼는 것에 찬성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합당 논의 중단 내지는 합당 반대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면 초선 의원들이 거의 절대 다수가 이 합당 논의 중단이나 합당 반대를 주장하고 계신 거죠. 네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지금 이제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분란에 휩싸이고 민주당이 분열되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네네. 그런데 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40%가 반대, 한 28%가 찬성, 중도층도 똑같이 40%가 반대, 28%가 찬성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찬반 투표로 전당원 투표로 들어가는 상황까지 되면 합당이 찬성이 최소 75% 정도로 나와야 네네. 이게 무리 없이 합당이 절차가 진행이 되지. 네. 합당 찬성이 50%를 겨우 넘긴다든지 그래서 반대가 상당수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민주당이 이제 분열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칫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위기감이 조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통합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정작 내부의 분열만 지금 격화되는 조짐입니다. 어떻게 보고 지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통합 제안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우리 초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이게 뭔가 충분한 뭔가 교감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우리 민주당 공보국에서 이건 저쪽 청와대와는 전혀 사전 교감이 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의원들은 보다 더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서 방금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네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뒷받침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에게 크게 주는 과제가 뭡니까? 민생 경제를 살리고 내란을 정식하고 사회를 대개혁할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지금 뭐 하나 결말을 낸 게 없어요. 아직은. 네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인데 합당이라는 제안하면서 다시 힘을 분산시키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 이 합당이 됐을 때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 합당 제안을 했는가? 동기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 굉장히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는 정청래 당대표 혼자밖에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동기는. 진짜 동기. 진짜 그러니까 정 동기는- 대표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동기는 지방선거 승리였습니다. 표면적인 동기는 지방선거에 압승하겠다는 네. 걸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동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합당 제안을 반대하는 뜻에 내세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야합이다. 이것은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식사 당시에서 대통령께서 당신 반명이요? 이야기할 때 친청이라고 했죠. 친청 여러 가지가 그게 이제 중어적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고 정책이 생각을 하고 이게 내가 그러면 대통령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거 이제 이론입니다. 네네. 이렇게 승부수를 띄웠다. 이번에 당권과 대권을 도전한 승부수를 띄웠고 조국 역시 원내로 진출하라는 뜻이 같이 합쳐진 것이라는 이러한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기면에 있어서 순수한 그 지방선에 압승하기 위한 본인의 표면적 의혹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방금 말하는 이러한 그 야합이 맞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당대표 인격이라면은 지방선 압승을 위해서 했다고 저는 믿어져요. 네네. 믿고 싶어요. 네. 그럼 과연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다는 것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또 시기적으로 봅시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연 저는 광주 시당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네네. 시당위원장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이 뭐 지방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 많이 했어요. 당에 충성도 있고 열심히 사회 봉사도 했는데 혼란이죠. 네. 과연 이번에 합당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이 얽힐 수 있는가? 당연히 여기서 조국 혁신당이 좋아 지분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내가 들어오겠어 경선하자. 그렇다면 저도 오케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분을 요구한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많은 민주당원들이 희생을 치르고 당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겁니다. 이걸 상쇄할 만한 이익이냐 이것이죠. 지방선을 앞두고 지금 2%를 차지한 당인데 우리가 2%를 얻지 못하면은 진단에 절체절명이 있다는 입증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길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인식을 공유하고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시 어제 최고의 장면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이제 당원들께서 당의 운명을 결정해 주십시오. 민주당의 주류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공개적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가치입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전당원 투표로 가는 것 같고 제가 두 분께 공히 이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는 좀 자체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어쨌든 내란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이러한 단계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단계에서 당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법의 속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봐도 혼자서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당은 일종의 권력투쟁에 빠져 있고 이 복잡한 함수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정말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찰떡같이 뭉쳐서 차돌같이 단단하게 온팀 온보이스로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자. 지금 이 말씀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민주당이 지금 분열되고 갈등하는 상황이 들어가 버렸는데 네네. 이게 찰떡같이 뭉치는 상황이냐, 차돌같이 단단하게 뭉치는 상황이냐, 온팀이냐. 이러면 온팀이 아니라 두 팀, 세 팀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네. 온팀 온보이로서 목적이 있었잖아요. 내란 청산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돕자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내란 청산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당신이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 상황을 의원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온팀 온보이로서 온보이스로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같이 단단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뭐 코스피 5천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네. 뭐 여러 가지 좋은 성적을 내셨잖아요. 그때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때마다 이슈를 당이 예, 흡수를 냈죠. 제가 최고위에 네. 가서 엇박자 이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네. 지금까지 엇박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엇박자 없었겠다고 하셨으니까 엇박자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엇박자 아니면 뭐겠습니까?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네네네. 연일. 예.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면서 굉장히 큰 싸움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이때 민주당이 대통령을 지원해야죠. 대통령 말씀이 옳다. 그 양도세 면제 연장하지 않는 거 우리 지지한다. 이런 당의 입장에 나오고 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이 지금 합당론에 입사해가지고 그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모두 다 온팀 온보이스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지원하자.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비단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승리이고 나라의 성공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을 뒷받침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분석이 솔직히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원팀 원보에서 찰떡 지금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고 행위로는 결과가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정말 원팀 원보에서 찰떡 궁합이 되려면은 우리가 뭔가 결과로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지 않죠. 이재명 정부가 제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포팅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지금 다른 당 합당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이것도 지방선거 승리하는 것도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길입니다. 네네. 그러면 과연 이 합당 제한이 지방선거로 갈 수 있는 길이냐 이것입니다. 절차 시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따져보자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선거인데 2% 당을 흡수하지 않으면은 질 상황이냐. 의원님끼리 이렇게 한번 질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광주시당 위원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민주당의 안방은 호남이고 광주인데 그 출마 예상자들 말고 후보군들 말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민들 반응도 그래 탐탁지 않아요. 합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 조국당이 민주당 합당했을 때 지분을 요구한다면 저는 굉장히 호남에다가 교섭을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시장에서 굉장히 이 문제에 예민한 지금 입장에 있는 것이고 제가 이래 얘기하면 지역의 이익만 생각할 것 같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의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조국 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는 이런 것도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중도 보수도 많이 거리가 있는 정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변명을 하더라도 굉장히 본인은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압승이 시기와 절차 과정에 있어서 진정성에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옛말에 이 말씀이니까 과전 불납리, 이하 부정관이라고. 오이밭에 가서는 신발 네. 다시 메고 오야노미터 다시 쓰지 말은 겁니다. 왜 이 시기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해를 받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당대표께서 이걸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행이 무슨 의총도 하고 또한 시도당 토론대도 한다는데 그냥 이것을 좀 중단시키시고 지방선 끝나고 이걸 좀 토론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연장선입니다. 그 지금 대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 중론은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철회를 하고 당원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통합을 논의하자 이런 약간 사실상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경우 이건 대립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현주 최고 같은 경우는 이걸 재신임 사안으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더민초를 비롯해서 초선 의원들은 정청래 대표가 계속해서 강행할 경우 그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저 문정복 의원 최고위원 발언을 보면 놀라웠습니다. 네. 당 대표가 던졌고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고 던졌으니까 이제 공은 당원에게 갔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발언이 당헌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헌에 당 대표의 권한사항이 정의가 돼 있는데 당 대표의 권한사항에 합당 추진을 최고위원회 의결 없이 당 대표가 독단으로 당원의 뜻을 묻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앞으로 프로세스를 의결을 하고 그 의결을 당 대표는 집행하고 조정하고 감독할 권한만 있어요. 네네. 그런데 당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최고위원 의결을 뛰어넘고 당원의 뜻을 직접 묻겠다. 그것은 당헌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당 대표가 이제 이슈를 제기했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논의를 해서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를 해가지고 그럼 그런 프로세스를 가자라고 해야 갈 수 있는 것이지 당 대표가 결정했으니까 최고위원회 통과도 없이 갈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당헌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행을 하게 될 경우 초선 의원들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강행이 안 되는 거죠. 최고위원회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강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초선 의원들은 이제 그 문제까지는 어저께 논의가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그러면 더 당이 분열될 거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당 대표께서 초선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이 절차 진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걸 좀 깊이 당을 위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예. 초선 의원들의 뜻을 전했고 당 대표가 좀 간담회를 요구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도 남아 있고 시도당 토론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당 대표가 합리적이라면은 중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것이 계속 강행해 버린다면은 당은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갈등에 빠지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번 논란과 함께 중심에 선 인물이 또 있습니다. 김어준 씨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김어준 씨에 대해서 비판적 목소리를 상당히 내지 않았거나 또는 자제해왔거나 이런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는 곽상원 의원이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배우 기획설 갖가지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또는 이쪽에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보십니까?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이제 지난 내란 극복 과정이나 또 대선 과정이나 저희 민주당의 공헌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네네. 있습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번 합당 논의에 있어서는 지금 김어준 공장장의 그 주장을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의 그 당원들은 결론의 정당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절차의 정당성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당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은 민주당의 민주성과 또 당원 주권성과는 받지 않는 당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단하면 따라온다 이런 그 민주당의 그간의 역사하고 잘 맞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네네. 이것은 당원들이 쉽게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 의원님. 방금 말씀한 것처럼 뉴스공장,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어떤 우리 민주당이 정책을 하는데 그동안의 내란을 극복하고 이런 게 많은 추동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여가 굉장히 크고 네네네. 이번에 합당에 대해서는 기획을 했다, 배후 세력이 있다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네. 모르겠고 얼마든지 뉴스공장 입장에서도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당이 진정되고 다시 집권 여당으로서 좀 책임감 있는,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 민생을 돌보는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두 분께서 애써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양부남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